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앞둔 결혼 12년 차 여자입니다.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혹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냐고요? 아니요. 저를 정말 경악해 만든 건 시아버지와 둘째 동서 때문입니다. 막장보다 더한 막장이었던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을 가장 반대하셨던 건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유통회사 오너이신 아버님은 저보고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냐는 그런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진짜 저에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네 집이 잘 사는지 아버님은 뭐 하시는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고 만나는 동안에도 따로 남편이 구체적인 말을 해준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이 늘 좋아 보이길래 집이 좀 여유가 있나 보다 정도로는 예상을 했지만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아버님은 제 생각보다 꽤 재력가시더군요. 남편은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고 한다는 것도 나중에나 알았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지만 구태여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다 생각했나 봐요. 사람 자체가 엄청 무던하고 수수하거든요. 허세도 없고 잘난 척 같은 것도 전혀 안 하다 보니 그냥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만 들었고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저도 안 물어봤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시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저도 학벌은 나쁘지 않고 졸업 후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제 조건이 나쁠 만한 조건은 아니죠. 하지만 아버님은 몹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자기 집이랑 형편 차이 나는 것도 싫고 딱히 제가 자기 아들한테 도움될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요. 무엇보다 제 자체도 마음에 안 든대요. 싹싹하고 애교스럽지도 않고 너무 깐깐하고 기도 세 보인다면서요. 하여튼 저는 면전에다 저런 얘기를 들으며 결혼 반대를 겪었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남편에게 헤어짐도 몇 번 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더라고요. 아버님은 결혼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저랑 결혼하면 회사는 둘째에게 물려줄 거라는 초강수까지 두셨죠.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과 달리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지 다 따랐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선 말 잘 듣는 아들이 최고다 그거죠. 하지만 아버님의 그런 반대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승낙 아닌 승낙은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저는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성품도 좋으시고 오히려 아버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걸 많이 말려주시고 저도 따로 위로해 주셨죠. 대신 사과도 해주셨고요.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아버님하고 도련님 성격이 몹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결혼을 시댁에 갈 때마다요. 아버님은 제가 하는 건 모두 마음에 안 들어서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너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네?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 거 다 아는데 그런 꼴로 다니냐고. 네가 보기에 그런 게 좋아 보여? 저 트위드 자켓에 까만 바지 차림으로 단정하게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는 고상하게 치마 같은 건 입을 생각이 없냐? 옷 색깔도 어디 초상 났어? 허구한 날 그렇게 시커멓게 입고 다녀? 옷 지적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음식이라도 하면 크네, 너는 이게 맛있다고 생각해? 입에 안 맞으세요? 하나같이 잘하는 게 없구나 너는. 왜 그래요? 괜찮구만. 간하고 내가 다 봤어요. 어머님 말에도 아버님은 오히려 어머님까지 흘겨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너 잘하는 게 뭐야? 그렇게 대뜸 물어보실 때도 있었어요.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웃으면서 말했죠. 저 웬만한 거 곧잘 해요, 아버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어디 가서 뭐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일도 잘했고요. 내가 지금 너 일 잘했는지 묻는 걸로 보여?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뭐 얼마나 잘했다고? 너 서울대야? 하버드 나왔어? 저 서울대는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꼭 저런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몰라? 결혼을 했으면 남편 내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요리하는 거 하나만 봐도 그래. 기준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냐? 아버님 말에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밥 엄청 잘 먹고 다녀요. 결혼하고 5kg나 쪘잖아요. 야, 이 자식아. 편들 걸 들어. 살찌는 게 좋은 거냐? 얼마나 기름기 많고 안 좋은 것만 먹이면 살이 그렇게 쪄. 그리고 내가 너 마누라 역성 들라고 시켰냐? 남편이 좀 도와줄라 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괜찮으니 그냥 암소리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아버지 밑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는 따로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남편도 아버님이랑 많이 부딪히다 보니 저랑 결혼하면 이 회사는 동생 준다. 하여튼 저는 아버님 때문에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속이 갑갑하고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나마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었고 또 남편이 그 이상으로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죠. 또 저희 사이에 곧 아이가 생기기도 했고요. 분명히 아들을 원하신다 해놓고 막상 제가 아들을 낳으니 요새는 딸이 귀하다라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떤 성별을 낳아도 마음에 안 드셨겠죠. 덩달아 저희 아이도 손주니까 좋아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예뻐하시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기대를 둘째 아들에게 거시더라고요. 도련님은 형제지만 놀라울 정도로 저희 남편과는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돈도 엄청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집착도 엄청 강해요.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하고 아버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요. 도련님 눈에는 사랑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난 형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자기 입장에선 형이 회사도 필요 없다고 빠져주니 더 좋았겠지만요. 그래서인지 저는 도련님하고도 사이가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친하거나 좋을 것도 없었죠. 도련님도 아버님 눈밖에 난 저를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았고 형수 대접도 안 했고요. 어쨌든 첫째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툭 하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는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리고 오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아버님은 둘째 며느리라며 직접 여자 한 명을 도련님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도련님은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 그 여자와 결혼 날짜까지 잡는다고 했어요. 애초에 본인의 취향이나 애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아버님이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 주던지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할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의 시집살이에 시달려왔던 저는 어떤 대단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 막상 동서가 될 그 여자를 보고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평범한 탓에 자기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집이 아니라는 게 저를 반대하시는 큰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동선의 집도 딱히 저희 집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거든요. 동선은 홀어머니 한 분이셨고 그 어머니는 고급 부티크 의상실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상실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 동서 어머님 거라곤 했지만 그렇게 노른자 위치도 아니었고 아버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재력가 집안 딸도 아니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차라리 저희 집이 금전적으로는 좀 더 나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동서될 여자는 중하위권 대학 졸업 후 딱히 직업도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저보다는 예비 동서를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꽂히신 건지 아버님은 본인의 귀한 둘째 아들에게 예비 동서를 소개시켜줬고 아버님이 밀어붙여서 정말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동서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저랑은 누가 봐도 비교가 될 정도로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하고 섭섭했죠.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동서는 저렇게 좋아하시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어머님과 남편도 우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동서는 솔직히 성격도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아나무인의 성격이랄까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더군요. 아버님이 결혼할 때 집도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 주셨는데요. 나중엔 아버님에게 말해서 차까지 얻어내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로요. 아버님이 워낙 오냐오냐 하고 편애하시니까 동서도 진짜 자기 멋대로 굴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귀염성 많고 애교스러운 둘째 며느리였겠지만 어머님이나 저에게는 완전 싸가지 없이 굴더군요. 저야 그렇다 쳐요. 아버님 눈밖에 난 며느리니까 형님 대접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 시어머니인 어머님한테까지 자기 맘대로 구는 겁니다. 어머님이 집안 행사 때문에 상의할 게 있다고 부르셔도 자기가 안 내키면 안 갔습니다. 몸이 안 좋네, 약속이 있네, 온갖 핑계 대면서요. 그것도 죄송해서 변명하는 느낌도 아니었죠. 명절 때 어머님이 이것 좀 거들라고 해도 자기는 손목이 안 좋네,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네,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피해요. 음식 냄새 잘 못 맡는다고 하면서 밥은 잘만 먹고요. 도련님하고는 사이가 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같은 느낌이랄까요? 애정은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지도 않은 정말 필요에 의해 같이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서는 저나 어머님한테는 본인 성질대로 다 했고요. 만약 어머님이 그런 걸로 한 소리 하시면 아버님한테 다 일렀죠. 아버님은 그런 걸로 애 잔소리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어머님도 저에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님도 동서가 좋게 보일 리 없으셨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날 저는 아버님이 그간 보여준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이유를요. 아버님은 본인 생일을 엄청 거하게 챙기시는 분인데요. 저희 시댁 마당이 꽤 넓고 정잔디밭 정원도 크다 보니 거기서 연회를 잘 여세요. 본인 생일이라고 출장 요리사들 부르고 연주자들까지 부르셨으니까요. 거기다가 친척들, 친구분들, 사돈들까지도 다 초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매년 초대는 되세요. 오실 때도 있고 바쁘시면 안 오시기도 하는데 딱히 저희 부모님 오신다고 고마워하시거나 따로 챙겨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초반에야 선물도 좋은 거 사고 신경 써서 가셨지만 나중엔 별로 안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생신 당일날 대형 원형 테이블들을 잔디밭 위에 펼쳐놓고 음식들을 쫙 펼쳐놨거든요. 유명 파티셰가 만든 3단 케이크도 따로 준비해놓고요. 그렇게 생일 식순이 끝났고 저는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를 달래가며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립 로봇을 만지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식사가 끝난 후 술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제 비어있는 옆자리로 동서의 어머님이 오시더라고요. 생신 축하드려요, 사돈어른. 동서 어머님은 말투 자체가 엄청 교태스러우신 분이세요. 눈웃음도 엄청 많으시고요. 얼굴도 시술을 많이 하셔서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해 팽팽하시고 미인이신 편에 속합니다.
어머님은 동서 어머님에게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제 선물이 제일 약소한 것 같아요. 어쩌나? 동서 어머님은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이라며 양복을 선물하셨거든요. 엄청 화려한 색으로요.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옷 아닙니까? 좋게 봐주시니 저도 감사하네요. 사부인, 다음엔 제가 사부인 것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근사하게.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참 너무하시다 섭섭해하면서 애 밥을 먹였죠. 그런데 아이가 갖고 놀던 조립 로봇 팔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아버님 눈치를 보며 빨리 주우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애가 장난감 만지면서 밥 잘 안 먹는다고 평소에도 자주 뭐라고 하시거든요. 괜히 한 소리 들을까 싶어 아버님 한창 대화 중이실 때 잽싸게 몸을 숙였죠. 그렇게 로봇팔을 주우려고 하는데 저는 놀라서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테이블보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제가 로봇팔 줍는다고 그걸 들쳤거든요. 그런데 테이블 밑에서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구두를 벗고 아버님 양복바지 밑단 안으로 맨발을 넣고 계신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보면 내연의 관계인 두 사람이 테이블 밑에서 하는 딱 그 행동이요. 저는 순간 두 눈으로 보고도 저게 뭔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르는 척 다시 올라와서 아이 로봇을 조립해줬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물음표가 100개가 떠오르더군요.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왜 동서 어머님이 발을 아버님 다리에 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버님은 왜 가만히 있지? 저는 너무 기이한 기분까지 들어서 아버님과 동서 어머님을 힐끗 봤어요. 두 분은 아무렇지 않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동서 어머님 구두 하나가 벗겨져서 옆으로 누워있는 것까지요. 저는 심장이 너무 떨리지만 일단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아이 밥을 다 먹이고 사촌들과 놀라고 했죠. 그 테이블에 계속 있기가 그래서 자리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돈의 다리에 자기 맨발을 밀어놓고 있는 동서 어머님, 그리고 태연하게 대화 중인 아버님, 그리고 그 옆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까지. 저는 남편에게 급한 일이니까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까 본 상황에 대해 다 말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일단 우리끼리만 알자. 어머님이 아시면 큰일 나. 그런데 내가 알면 뭘 큰일 나? 저는 그때 진짜 등골이 쭈뼛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머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본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남편과는 달리 차분하게 앉아서 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충격 안 받으셨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충격을 안 받으실 수가 없었겠죠. 그런 행동을 테이블 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님과 동서 어머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척, 지인들 다 모인 연애 자리에서, 그것도 아내가 옆에 버젓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다는 게 미친 것 같았죠. 게다가 상대는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의 어머니, 사돈이었으니까요. 진짜 생각할수록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한테 일단 모른 척하라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너무 새하얗게 질리신 데다 일어나실 때 휘청이셔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 말라고 오히려 저한테 티내지 말라고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정말 어머님은 티 안 내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다른 친척분들과도 담소도 잘 나누시고요. 저라면 당장 테이블을 엎어버릴 것 같은데 어머님 정신력도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에게 들으니 어머님은 따로 사람을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서류봉투 하나 들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지 얼굴이 헬쑥해지실 정도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 어머님이 서류 봉투를 주며 직접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걸 열어보는데 진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님과 동서 어머님이 같이 차 타고 데이트하고 별장 가는 것까지 다 찍혔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둘 다 미친 거 아니냐며 펄쩍 뛰었고 저는 어머님 눈치를 보며 물어봤죠. 그럼 동서 어머님하고 바람이 나신 거예요? 제 물음에 어머님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애초에 내연녀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인 거더라. 저와 남편은 그 말에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죠. 네?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 눈 맞은 게 아니라 애초에 지 내연녀 딸을 우리 기영이랑 짝지어준 거였어. 어처구니 없다는 말도 안 나온다. 아니, 아버지 진짜 미치셨어요? 제정신이냐고요? 니네 아버지가 제정신이겠니? 바람 피는 거 그것도 한 장할 노릇인데 그 내연녀 딸을 기영이 짝으로 우리 집 데리고 오는 게 이게 무슨 짐승만도 못한 짓이니? 남편은 펄쩍 뛰고 냉수를 3컵이나 연달아 먹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도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때 그 광경을 직접 봤지만 동서 결혼 후에 두 사람이 눈 맞은 줄 알았거든요. 가족 모임이 한 번씩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내연녀의 딸을 의도적으로 며느리 만든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워낙 둘째 며느리만 예뻐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저는 속으로 뭐 숨겨놓은 딸이라도 되나 하기도 했어요. 근데 숨겨놓은 딸인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건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요. 하지만 그쯤 돼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죠. 혹시 그건 아니죠, 어머님? 동서... 제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나도 설마 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아진이는 사돈, 아니 그 여자하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 맞아. 아진이는 동서 이름입니다. 저는 혹시 동서가 아버님 딸인가 했거든요. 다행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행이라는 말도 웃기지만요. 근데 이거 알아봐준 사람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하고 그 여자하고 꽤 오래 그런 관계인 것 같댄다. 그 여자 의상실 건물도 너네 아버지가 차려준 것 같다네. 나 참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고 내연녀가 좋아 죽겠으니 그 딸내미까지 자기 딸처럼 챙긴 모양이야. 그러다 며느리로 들이기까지 했으니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친 거지. 어머님은 허탈하게 웃으셨지만 당연히 웃는 게 아니셨죠. 눈은 슬퍼 보이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너네 아버지 솔직히 여자 문제 처음은 아니야. 젊었을 때도 2번 나한테 걸렸어. 걸린 것만 2번이니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 더러워서 갈라서겠다 생각한 적이 1~2번이 아니다. 너네만 다 키워놓고 결혼시키고 나면 나도 진짜 갈라서야겠다 결심했어. 근데 이건 나도 감쪽같이 몰랐다. 이제 나이 들어서 정신 좀 차린 줄 알았지. 나이 들고 이제 며느리까지 봤는데 뭔 이혼이냐 싶어서 그냥 덮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하다 내연녀에까지 며느리를 삼아? 나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어머님의 허심탄회한 말이 어찌나 슬프던지요. 내색은 안 하셨지만 본인 재력만 믿고 이기적으로 방탕하게 살아온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은 평생 속을 끓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돈 많은 남편에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아들들까지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모님 인생이셨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랑 한참 얘기하시다가 결국 눈물까지 엄청 흘리셨고 방에서 자고 있던 저희 아들이 나와서 할머니 울지 말라고 안아드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여자 문제로 속 썩인다 한들 밖에서 바람피는 것과 아예 내연녀의 딸을 며느리로까지 집안에 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자기를 아주 개무시하는 처사이고
어머님도 더 이상은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유명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맡기셨고 아버님 역시 회사 법무 관련 일을 봐주던 법인에다 역시나 이혼 소송 담당을 맡기셨습니다. 어머님은 소송 전까지 나름 티 안 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증거도 잘 모아놓으셨고요. 결혼 생활도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당연히 했는데 따로 빼놓지 못하시게끔 재산 관련 자료도 다 모으셨고요. 물론 아버님도 재산 뺏기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을 쓰셨고 두 분 법정 소송도 꽤나 치열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 편인 저희 집은 아버님과는 완전 단절이 되었죠. 저희 남편도 아버님과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면서 회사에서도 나왔고요. 어머님도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따로 가지신 재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남편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따로 집을 얻어 나와서 사셨어요. 아버님이 꼴보기 싫어서 변호사와 협의 후에 그렇게 하신 거지만 또 다른 이유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도련님 때문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처음에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하실 때 둘째 아들인 도련님을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내연녀의 딸하고 자기를 의도적으로 결혼시킨 거 알면 얼마나 기영이도 분통 터져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자식 겉을 낳지 속을 낳냐는 말처럼 어머님은 도련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제 예상처럼 도련님은 어머님의 울분 섞인 말에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진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도 아니고 자기는 아버지 뜻에 반하기 싫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엄마 보고 그냥 참고 사시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버린 거고 어머니 등에 칼 꽂은 수준인 거죠. 정말 자기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존경심, 안타까움조차 없는 인간이 우리 도련님이더군요. 어머님은 아버님 바람보다 그 일로 더 충격받으셨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론 1년 반이 넘는 소송 끝에 결국 어머님 승소로 끝이 나셨습니다. 아버님은 사이사이 소송 끝내자고 합의하자고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다 필요 없다고 무조건 소송으로 끝을 볼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버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동서 어머님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다 마치시게 됐죠. 어머님도 한번 마음먹으시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참고 사신 게 정말 대단하다 싶으실 정도로요. 그리고 이혼 후 어머님은 둘째 아들하고도 거의 절연을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혼 생각 없이 여전히 동서랑 살고 있으니 어머님은 아들도 볼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피도 눈물도 없는 도련님도 어머님을 굳이 볼 생각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론 도련님도 따로 만나는 여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와는 비즈니스 관계처럼 같이 사는 거고 도련님도 따로 집 얻어주고 사는 여자가 있다 그거죠. 진짜 개판 콩가루더라고요. 자기 아빠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갈라서고 나서는 아버님과는 더 이상 왕래 없이 지냅니다. 남편도 아버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절대 보는 일 없다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가겠다 했는데 아버님도 다 필요 없다고 장례식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후로 본인 사업을 시작했고 어머님 도움도 조금 받았습니다. 사업은 나쁘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요. 어머님은 자주 만나 뵙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곤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 오히려 이혼하시고 얼굴이 더 피셨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뵐 때는 고상하시지만 좀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는 느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혼하시고 나서는 훨씬 밝아지시고 자유분방해지셨거든요. 본인이 평생 생각하던 이혼을 결국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아버님이 동서 어머님 말고 젊은 여자랑 만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도련님과 동서랑 이혼할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내연녀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살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 어머님도 보통은 아니신 분 같아서 그렇게 되면 개싸움도 아주 볼만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버님 네와 왕래가 없어서
그 광경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요. 아버님 때문에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는데 오히려 안 보고 사니 저도 속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다 싶어요. 생각하면 어질어질할 정도로 막장인 저희 아버님. 혼이 비정상이라는 어느 드라마의 말이 딱 저희 아버님 그리고 그런 아버님 쏙 빼닮은 도련님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게 참 억울한 세상인 거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 용기 있게 아버님과 절단 내고 홀로서기 잘 하시는 것 같아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 감사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제가 그 광경을 발견해서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하시고요. 그때 저희 아들이 로봇팔 떨어뜨렸을 때 우연처럼 제가 그 광경을 목도한 거 지금 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결국 다 잘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